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이 사흘 남은 날인데요. 요사이 존 볼턴 회고록으로 미국도 시끄럽지만은 한국도 시끄럽습니다. 존 볼턴 회고록의 내용은 트럼프의 문제를 폭로하는 내용이 많지만은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적 역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이른바 비핵화 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치 영화 장면처럼 자세하게 그 장면과 대화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590페이지나 되는 책입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그 책을 입수를 해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한 걸 저도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이 쓰여진다는 지난 연말부터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은 제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이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말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최대의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떻게 성사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아이디어는 김정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아이디어였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2018년 3월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오히려 제안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양해를 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3월 초순에 트럼프를 찾아와서 백악관에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고 각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또 트럼프는 오직 김정은과의 회담을 사진 찍고 선전해가지고 인기를 모으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재선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정의용 특사의 제안은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종전선언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 아젠다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라고 중요한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미스터리 하나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은 김정은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이 없으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이 번역해서 쓰는데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또는 안보 위협 제거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산 철거를 하면은 우리도 핵을 폐기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만든 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읽어보면은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이 핵을 폐기하면은 뭐 만나주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호영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이
정치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는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기사를 선정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3월 초순에 정호용 씨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볼턴이 안보보좌관이 아니었어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었는데 거기서 전달한 내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즉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은 위협을 제거해주면은 핵 폐기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왜곡 정도가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딴 이야기를. 그런데 트럼프가 딱 받았어요. 트럼프가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김정은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트럼프가 화를 냈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핵우산 철거하면은 북한도 핵을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간단하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최대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이제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만나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김정은을 압박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회담 준비를 해보니까 트럼프 그때부터 볼턴이 개입을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 폐기가 아니에요. 핵 폐기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한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볼턴이 화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한때는 싱가포르 회담 취소 발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호용 특사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 말을 왜곡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했느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던졌고 김정은이가 받았으니까 어쨌든 성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욕심이 앞선 거죠.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를 속인 셈이죠. 속인 거죠.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통일 아젠다와 관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 회고록에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계속 종전선언 하자고 하니까 북한은 그냥 마지못해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더라. 이것도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정호용 특사가 왜 이렇게 왜곡해 가면서 억지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그리고 종전선언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집착이 강하냐 하는 것은 작년 6월 30일에 트럼프 김정은이가 DMZ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종합하면은 어제 있었던 것은 역사적 회담이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회담도 아니었고 종전선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사진 찍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볼턴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이었다라고 이렇게 막 과장을 하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도 결국은 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도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련의 이 행동이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다.
그럼 그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는 뭐냐입니다. 이게 이제 해답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요사람이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워낙 위험한 이야기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식의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것은 6.15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국가연합은 국가와 국가가 연합하는 통일 방식인데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와 체제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연합체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 위반이죠. 북한은 반국가 단체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높은 단계 연방제, 즉 공산화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 둘 다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공산통일 방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주선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해가지고 연방제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를 끌어들이고 세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김정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이제 화가 나서 나는 그것보다는 빨리 제재 해제가 급한데 종전선언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하노이에 가서 영변시설 폐기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던졌더니 트럼프가 그때는 속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이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미스테리 하나가 볼튼 회고를 통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정의용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집착한 것은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다. 이 모든 일이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는데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는 바로 공산통일 방안과 아주 유사한 것이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우리 헌법 제4조는 그런 걸 못하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 규정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북한의 이런 노동당 정권 같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뽑은 정당성이 있는 정권과 통일을 논의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국가로 만드는 게 우리의 헌법적 통일 방안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지 국가연합은 다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하면 이건 반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비핵화 쇼를 벌려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핵 역량은 증가되고 대한민국만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다. 그 수법이 거짓말이었다. 선전선동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